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 나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포트폴리오 관리법을 소개해 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제 이제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못 참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매수했던 게 지금 적지 않은 물량이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제약이고, 이런, 이제 그때 좀 많이 매수한 덕분인지, 그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한 이후에 매수할 돈이 없으니까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운도 약간 작용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식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막 사기 바빴죠. 근데 2020년도와 최근에는 제가 이제 2021년도 매수하고 그런 게 이제 물린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한가하죠. 이제 금액이 있기도 하지만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러니까 원칙론을 말하면 이제 저는 실행을 못하기도 하고 운도 작용하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2, 30%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 그 숙향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카투사에. 그분이 이제 어떤 와이스트리트인가 그 유튜브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식이 100%래요. 100%면 필연적으로 주가가 이제 폭락하면 물려 있든지 뭐 폭락한 이후에 현금이 없겠죠. 근데 이분 제가 이제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분도 이제 최근에 전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원칙은 그러니까 좀 올바른 방법은 기본적으로 20, 30%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정답이에요. 저도 매번 그걸 다짐하는데 욕심이 막 꿈틀이니까 제가 못 참고 매수 경향이 있지만 또 이번에 또 경험을 한 거죠. 평상시는 아예 일정 곳에 묻어야 됐구나. 돈을 묻어버리고 그냥 아예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없다고. 그리고 이제 폭락장이 예전 같은 거 이제 최근 2020년도, 2021년도는 좀 과하게 폭락한 건데 예전도 1년에 한두 번씩 뭐 두세 번씩 항상 주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운이 작용해요. 제가 어떤 순간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폭락을 했어. 그래서 매수하기 바빴는데 어떤 상황에는 또 이제 폭락했지만 현금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말할 수 있는데 원칙론은 2, 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약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혼자 살았으니까 크게 그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딸린 식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정한 돈이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다른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 뭐 싱글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게 전업이냐 아니냐 다르고 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전업인가 비전업인가 또 다를 건데 전업은 많이 없으시니까 전업은 쉽지 않아요. 근데 비전업일 경우는 필연적으로 돈이 매달 나오잖아요. 그쵸?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이걸 이제 매달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그거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매달 사는 것보다는 그걸 축척해서 모아놔서 좀 폭락장에 사라. 그 말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폭락장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따가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쭉 적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언급할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조금씩 매수를 해둬야 돼요. 매수를 해두고 기본적으로 현금을 좀 두고 묻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계좌에 있으면 안 돼. 계좌에 잔고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옮겨야 돼요. 옮겨야 돼요. 옮겨두고 없다 생각하면서 하고
폭락점 올 때 그 돈이 이제 다시 예수금으로 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럴 생각을 갖고 제가 아예 그 계좌가 아니라 통장을 따로, 그러니까 아예 다른 은행에다 돈을 넣을 생각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폭락장 올 때만 이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증권 계좌에 있으면 사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단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수익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다짐은 현금화를 몇십 프로를 갖고 있고 그 돈을 계좌도 아니고 같은 연계 통장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은행 계좌에 넣어놓자.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따 다시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비율도 중요하지만 정량적 분석, 해당 기업의 정성적 분석, 기업 경쟁력, CEO 자질, 지배구조, 주주 환원 정책,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비중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그동안 정성적 분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왔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각 기업에 대한 정성적 분석도 더해지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는 좀 재무 정량적 분석 있죠. 정량적 분석을 좀 치중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당했죠. 왜냐면 매수를 했는데 이후에 매출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정량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량적 분석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을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저께도 글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지금 다짐한 걸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밑에 경제해자하고도 겹치는 내용인데, 아마도 제가 앞으로는 매수를 할 때 돈을 안 버는 기업은 매수를 아마 안 할 거야. 그래서 ROE 15가 아니라 오히려 ROE 20짜리를 살 것 같아요. 그런 거 살 것 같고요. 그러면 그 ROE24는 게 정량적 분석이잖아요. 정량적 분석. 정성을 보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좀 실수한 게 이 기업은 이 매출액이 계속 낮건가 그런 경제 해자를 잘 안 본 거죠. 경제 해자를. 그래서 여기 지금 언급하신 기업 경쟁력은 이제 경제 해자가 연관되고 지배구조는 좀 다른 문제고 희요 자질 같은 경우 솔직히 종목을 특정하지 않으면 계속 지켜봐야 되니까 CEO 자질을 하려면 특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특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CEO 3월 정기 모임에 아마 제가 종목을 특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종목을 압축시켜야지 그 종목을 계속 알아가는 작업하면서 CEO 자질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많은 종목을 다 보면 그 다 커버가 불가능하거든요. 뭐 지배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 지켜보는 기업에 한해서 하는 거지. 모든 종목을 다 커버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리스크하고 이 기업 경쟁력은 경제 해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IT나 반도체 날린 이유와 이거 관리 안 하거든요. 지금 거의 99%는 날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이 이게 막 증가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제 능력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수도 있고 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꾸준히 어느 정도 예측되는 종목을 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신 수업 중에 하나 제가 이제 말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처음에 언급할 때 기업 보고서를 언급했어요. 한번 쭉 읽고 여러분들 읽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이후에 안 한 뿐이에요. 그 이후에 안 한 뿐이지. 왜냐면 수업 시간에 기업 보고서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안 한 건데 앞으로는 종목을 적게 보더라도 정성적 분석 이야기, 경제적 해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특정한 기업 제가 이제 종목
종목을 특정할 텐데요. 그 종목도 하나하나 경제 해자가 어떤가, 물론 이제 저 시청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언급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더 이해하기 좋을 듯 하면 이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피부 미용 기업 향후 성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리스크 지금 가장 핫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는 가장 핫해요. 2차 전지는 뭐 폭발하니까 이제 2차 전지 뭐 너무 시총 크니까 좀 건들기 좀 쉽지 않은데 가장 핫한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얘네들이 엄청난 매출이 아직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수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아직 적기 때문에 수익도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이 아마 매출도 커지고 수익도 엄청 커지면 아마 돈 많은 분들이 진입하겠죠. 진입할 거예요. 내가 볼 때 경제 회자를 논하기가, 경제 회자가 여기 지금 경제 회자 고민하는 여기 나왔는데 여기하고도 연관되는데, 경제 회자는 뭐예요? 하나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 이게 브랜드인데, 이게 대체 제품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면 나이키가 워낙 독보적인데, 이 피부 미용 관련 업종은 대체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만약에 아직 매출이 적어서 매출이 커지면 스카우트 해서라도, 새로 만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서라도 회사 차려가지고 그럴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출이 적어서 진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종목들 언급하지만 얘네들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서 안 사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인바디 같이 그런 브랜드 구축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이게 그 정도 되면, 인바디 같이 정도 되면 또 이제 다른 건데, 대부분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 홍보를 하죠. 피부과 가면 홍보를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대신 이제 장점이 해외로 수출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메리트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종목을 매수 못하는데 너무 시총이 너무 비싸니까 하는데, 한번 좀, 의료기구는 의미가 있잖아요. 의료기구. 특히 이제 피부 관련해서는 당연히 관심 많으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3년 전인가 한번 피부과 가서 좀 얼굴 좀 만졌거든요. 몇십만 원 되는데 제가 보면 재료비는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업종은 제가 당분간 계속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매출이 엄청나게 크기 전까지는 아직 성장이 계속 할 것 같고, 리스크면은 아직 매출이 안 크니까,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진입 안 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매출 커져버리면 그때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해자를 고민하는 과정. 경제 해자는 제가 너무 제가 원래 이제 강의 시간에도 잘 말 안 하는 이유가, 유튜브에 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 안 하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날 잡고 한번 경제 해자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 경제 해자에 대해서 제가 경제 해자 그 책을 아예 카피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2번 강의를 올렸거든요. 강의를 2강제를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근데 결국 경제 해자를 내용은 많은데 결국 요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해자는 제가 만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모닝스타 쪽에서 만든 개념이니까 그 개념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목을 제가 특정할 때 경제 해자 이야기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아마 전형적인 과정은 그 모닝스타 쪽의 그 입장을 제가 추정할 거예요. 항목의 책카페 세부 항목, 이것은 제가 엊그저께 조금 만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은 거의 제 글이거든요. 그 제 글고 일부 몇 분이 자유글 올리니까 제 글과 자유 게시판 글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분리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우선 분리했습니다. 그 매다는 상황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적 증가, 가격 상승. 어떤 스타일 종목은 이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적으로 말할 수 없고, 뭐 어떤 종목은 진짜 수급이 대놓고 사잖아요. 아프리카 TV 같은 거 대놓고 팔고, 그러면 이 대놓고 사고 대놓고 파는 이런 수급이 확 보이는 종목은 이 수급을 참조하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휠라도 그렇게 수익 났고, 최근에 많이 말했던 뭐 아프리카 TV도 진짜 외인이 사서 올리고 외인이 팔아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케이스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고 접근하는 게 좀 쉽습니다. 매도한상 실적 증가, 가격 상승.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5기까지. 근데 어떤 강의, 어떤 기수에서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이걸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주가가 비싸다, 중간치, 싸다. 이상인데, 그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냐, 둘 다 증가하냐, 아니면 매출만 증가하는데 영업이 하락하냐, 이런 거 이걸 참조해야 돼요. 많이 맞아요, 많이 맞고. 그러니까 이 뭐 기업이 매출,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다른데 그 주가 상황이 비쌀 때와 중간체 쌀 때도 다 각 달라요. 각 다르고요. 근데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아예 없잖아요. 수급이 아예 없으니까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한 가지 상황으로 다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종목을 조만간 이제 다시 제가 살 종목이라든지 다시 언급할 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업종 종목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거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좀 여기도 보고 할 게 너무 많아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니까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 포트폴리오 구성 시 주의 상황이랄까. 현금 유지 비율 및 유지 방법.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금 100%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금 100%한다. 주식 100% 있는 게 마음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폭락적 오면 이제 이 수익률이 급락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일단 이제 저시총 뭐 보유했는데 괴롭다.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 물어보던데 그 이야기는 다시 언급할 건데요. 포트폴리오 구성지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보통 기관 같은 경우 업종별로 매수라고 하잖아요. 업종별로 매수라고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이라도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같이 올리면 주가를. 근데 문제는 계속 같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계속 올라가지만 실적 안 좋은 종목은 주가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물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지만 실적 좋은 종목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리고 저점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업종으로 다변할 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첫 번째 기준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업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막 제가 뭐 건설주다. 건설주 꼭 사야 되냐? 건설주 안 사요. 금융주 거의 안 사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구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종목들 뚝 리스트 뽑은 다음에 그 수익성 근데 같은 한 업종의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 관련 업종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성 좋은 종목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업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업종보다 다른 업종도 좀 가져보고 우선은 첫째 그 선별하는 원칙은 수익성이죠. 수익성. 저는 뭐 최근에 이제 뭐 ROE 낮으면 뭐 아예 안 살 건데 왜냐면 이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한 건데 ROE 낮으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주가 폭락 다 하잖아요. 장 안 좋으면 다 폭락해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 진짜 수익성 좋은 종목이 너무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게 거의. 그래서 수익성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좋은데 같은 업종에 계속 가져가기 좀 힘드니까 다른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을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 유지 2, 30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현금이 있었어요. 연말에. 그래서 2020년도에 현금 3월에 현금 가지고 사기 바빴던 거예요. 근데 2022년도는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제가 2021년도에 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금액이 크지 않아 많은 그 주식 못 샀어요. 아쉽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가 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연계 계좌가 아니고 아예 다른 은행에 묻어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어두려고. 그게 방법이지 계좌에 있다가 30분 노는다. 그건 내가 볼 때는 살 확률이 높아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묻을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 돈을 뭐 이자 많이 주는 그런 데 있으면 그런데 놓으면 좋겠죠. 최근에 책을 많이 읽고 있는 다른 추천할 책은 제가 최근에 카페에 네 권을 언급했어요. 뭐 뭐죠? 현금의 재발견, 재발견, 100배 주식 있고 또 뭐 있죠? 워런 버핏 실전 주식 투자. 그 다음에 뭐죠? 무엇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가. 근데 이 책은 절판돼서 중고 서적 사셔야 돼요. 남은 현금 재발견, 100배 주식, 워런 버핏 실전 주식사는 샀어야죠. 사셔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이에요, 이게. 때문에 특히 이 책도 보면 업종별로 사지 말아라 업종이 뭔가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니까 이 책에서 사셔야죠. 워런 버핏 실전 주식사 사셔야죠. 많이 있는 사람 못 당해요. 못 당하기보다는 리스크 제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실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지식이 다르듯이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서 지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같은 분야니까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게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시청 종목을 욕심을 샀는데 너무 지루해요. 지루해요. 잘 견딜 방법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시청 종목 살려면 진짜 돈을 묻어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도 계속 언급하지만 저시청은 뭐 누가 사는 게 특별히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시청 묻으려면 단기간에 최소 1년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야지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루한 느낌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저시청 성명은 1년 묻는다고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주가 날리니까 올리니까 최근에 그런 몇 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견디는 방법은 없고요. 애초에 이게 힘드시면 저시청을 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시청보다는 제가 이제 샀는데 제가 좀 샀어요. 근데 수익도 좋아. 근데 누군가 막 열심히 사죠. 근데 주가 오히려 떨어져.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는데 수익은 좋은데 주가 떨어져. 근데 누가 열심히 사주고 있어. 이 삼박자를 맞춰서 살까 생각 중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뭐 밑점에 샀으면 추가 매수 못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사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괴로워하니까 자기 돈 주고 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쪽은 수급이 안 보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묻는 방법이 없어요. 1년을 묻어야 돼. 1년 최소 1년. 그래서 그게 힘들었으면 저희쪽을 투자 안 하시길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크린할 종목을 개별적으로 기업 분석, 비즈니스 모델, 판매 모델, 업황 분석을 하면 확신이 들기보다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분명 자산가치, 수익가치는 좋은데 말이죠. 매 수업마다 미래가치를 예상하지 말고 현재가치 집중하시는데 기업 분석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 불안감 커지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라는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과거에 큰 투자 수익을 준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도 보시면 JRP도 2년 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점이 2015년도예요. 지금 몇 년도죠? 2023년도잖아요.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물론 엄청나게 이제 따지고 보면 연간 수익률이 100% 넘지만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갖고 있어야지 수익률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오랜 기간 걸려. 그래서 과거에 큰 투자 수익을 준 종목을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주 차트, 월 차트로 보라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정말 좋은 가격에 샀더라도 올라가는 시간 동안은 기다렸잖아요. 얼마 힘들었겠어요. 제가 힐라도 뭐 500% 먹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을 보여요. 8년을 보였어요. 8년을 보여.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방법이 없냐? 없어요. 근데 결과론 쪽이지만 막 몇백 프로 올라간다 치면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기다리면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기업들 보면 전부 다 수익성이 폭발해요. 수익성이 폭발한 기업이에요. 수익성이. 아니 수익성 애초에 엄청 좋은 거. 쉽게 말해서 ROE22 이런 거. 응? 영업이익률 높은 거 살아있죠. 근데 그런 종목이 영업이 높더라도 ROE 낮으니까 저가 있다는 거지. 영업이 높고 영업이 높은 기업이 매출 증가하면 영업이 높잖아요. 영업이 높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순이익도 높아지잖아요. 결국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주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중 대부분 큰 투자 수익을 주는 종목들 보면 수익성이 엄청 높아요. 탁월해요, 탁월해. 그래서 그런 종목, 과거에 제가 심리투자 종목을 분석하라 했잖아요. 심리적 종목을 분석하면 대강 알 수 있죠. 어떤 식으로 얘네들 올리고 정말 매번 올라가지 않아요. 횡보를 몇 년 하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것도 많고 아프리카 TV도 그랬거든요. 4년 신자가 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서 종목을 이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상한 것도 의미 있는데 어떤 종목이 결국 투자 수익이 좋아지고 몇 년이 걸린 건가 그 기간 동안 뭘 보고 기다리는가 이걸 여러분이 경험도 중요하고 과거 그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옳은말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이제 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하고 저 사람이 좋은 말 한다 이 생각이 들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이니까 그걸 좀 더 지겹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가 기다림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부여하려면 과거에 올라간 종목 어떤 종목 올라가고 그 종목이 몇 년 동안 올라가고 그 매년 올라간가 보시면 매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했던 적용되는가를 직접 한 종목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까지는 좀 급하게 막 진도 나가는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종목별로 물론 이제 제가 언급하던 것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제가 살 종목 특정해서 언급할 거거든요. 그래서 뭘 보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 이야기도 자세히 더 할 거랍니다. 그리고 미래같이 예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이 말 왜 했냐면은 자주 틀려요. 알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뭐냐? 그때는 경제 해잘 써라. 그 방법이 좋다는 거죠. 미래 가치를 막 예상을, 왜냐면 잘 버는 기업이 미래 더 잘 벌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최근에 올라갔지만 얘가 최근에 매출이 몇 년 동안 엄청 폭발했어요. 물론 이제 매출은 폭발했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증가했죠. 그래서 딱 보면 알죠. 근데 이제 비싸니까 못 들어간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라지 예상하지 말라는 게 해가지고 맞으면 좋겠는데 틀린 거 많으니까.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대가들 말이에요. 현재 가치만 집중하는 소리 아니라 과거도 잘 보고 현재도 잘 본 애들이 미래 잘 볼 확률이 있는데 미래 잘 볼 걸 뭘로 예상하냐? 경제 해자로 예상하자. 미래를 예상하는 거죠. 미래 잘 벌 기업 같은 종목을 사는 거니까 미래 수익을 예측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 잘 벌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말로 제가 수정을 할까요? 수정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현재 가치만 볼 게 아니라 미래 가치 보고 싶은데 너무 예상에 치우치지 말고 과거 현재 잘 벌던 기업은 미래 잘 벌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과거 현재 잘 번 기업을 리스트 뽑아요. 근데 또 미래 계속 잘 벌을 바라잖아요. 근데 그 잘 벌 기업은 유용한 어떤 거 과거는 이제 원시다 보니까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씩 다 있더라. 뭐 나이키는 브랜드 때문에 계속 과거 현재 또 미래 계속 잘 본다 이런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분석 어느 선까지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워런 버핏 실전 투자 보라 했잖아요. 거의
거기 보시면 애초에 살 업종, 안 살 업종 아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복수 안 보고도 어떤 업종인가를 알면 대강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플러스 이 과거의 영업이익률이나 ROE 보시면 대강 예측이 되는데 사는 종목 기업 복수는 보죠. 갖고 있는 종목 기업 복수. 근데 그 제가 안 갖고 있는 종목 기업 복수 보지는 않죠. 예전엔 봤지만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보는 기업은 애초부터 볼 필요 없고 잘 보는 기업조차도 예를 들면 뭐 제가 막 항공주 볼 필요가 있겠어요? 뻔한데 항상 영업인 흑자지만 순이익 적자잖아요. 그래서 주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막 미용 업종은 가치가 충분하죠. 왜냐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얼굴에 많이 신경 쓰니까 그런 업종이 곽감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게 어떤 특정 업종을 딱 공부하잖아요. 미용 업종. 그러면 다른 그 종목도 여러 종목 있잖아요. 그 한 종목을 제대로 보면 다른 업종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효과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때 이제 수익성까지 보면 더 정확하겠죠. 기업 보유 종목 어떻게 제가 옛날에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마이너스 썼어요. 어떤 걸 마이너스. 이거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플러스 수익 내고 이 종목 수익 낸 만큼 이 마이너스 종목을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렸더니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초에 뭐 이제 필연적으로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 정리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와야지 정리하는데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낸 것을 마이너스 친 종목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다. 근데 플라이 1,000만 원을 샀다. 어떤 걸 치고 수익 냈다. 그러면 이거 날려버리고 합치면 플러스 1,0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건 감안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그 이후로 마이너스 종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상 물론 싸게 사야죠. 싸게 사고 진짜 분할매수 여러 번 해야 돼요. 왜냐면 사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죠. 그래서 항상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는 연습. 제가 최근에 막 열 몇 종을 샀잖아요. 그걸 연말 정도에 제가 언급할 때인데 몇 종목은 플러스, 몇십 플러스, 몇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쳐도 계속 살 만한 가치 있는가 그걸 알면 계속 살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을 사야 되죠 주로. 그래서 뒤풀이 시간에 일요일 저녁에 점심시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3월 26일 날 일요일이잖아요. 문제는. 근데 예배드리잖아요. 예배. 근데 만약에 4월에는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저녁 안 하고 점심시간에 가능할 것 같아요. 4월에는 토요일 날 하면. 그쵸? 그래서 지금 3월에는 일요일이라서 예배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신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점심시간 해버리면 힘들죠. 그래서 3월 26일에는 그냥 일요일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걸리니까 저녁하고 4월부터는 토요일날 할 거니까 점심시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지금 4기인가 2기인가 어떤 분이 그냥 나가시던데 보니까 일요일날 계속 할 줄 알고 나왔는데 지금 토요일 한다니까 단체 채팅창을 나가신 것 같아요. 2기에 어떤 분이 나갔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게 계정이 사장님이 다 다른 거예요. 토요일 날은 시간 안 되는데 일요일 하니까 왔는데 투표하니까 다 토요일이다. 토요일 하자고 한다. 그럼 나 일요일 날 쉬는데 못 온다. 그래서 나가신 것 같아요. 단체 채팅창을 말이죠. 원칙대로라면 대부분 최근 몇 년 밸류 저점 혹은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매수하는 시기가 몇 년에 한 번이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시기에 마켓 상황에 따라 기준 맞기준.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평상시에 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매수해야 돼요. 매수하시고 저가에 매수하려고 노력해야죠. 근데 다 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폭락장 오면 그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단가를 낮춘 걸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냐면은 아는 종목이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때 더 매수가 하고 매수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모르는 종목 할 수가 없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평상시 잘 버는 기업을 주는 전자 잘 버는 기업을 매수를 하고죠. 잘 버는 기업을 매수 쭉 저가에 매수하려 노력해가지고 저가에 낮추는데도 불구하고 폭락된 주가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각 보유하고 있는 현금 제가 한 30분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 현금을 가지고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리먼이나 뭐 2022년도 말에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원래 보유한 종목을 가지고 평락을 낮추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종목을 갑자기 샀잖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폭락한다 생판 모르는 종목을 사가지고 돈 벌 수도 있는데 좋은 경우는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종목을 법도 그러잖아요. 가장 잘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 중 하나가 막 계속 폭락하는데 이렇게 주가 계속 폭락하는데 계속 매수하려면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십몇 년 했는데 저렇게 보는데 엄청난 수익률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20, 30%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낮게 살려는데도 불구하고 평락장이 더 떨어지니까 평락을 낮추는 작업하면 이게 다시 올라가면 20, 30%는 순식간에 먹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할 매수 시 10번 나누어 1차 매수 총 매수 금액이 10% 정도 매수 추가 매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운인데 폭락장에 첫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폭락장에 그쵸? 폭락이 첫 매수예요. 근데 폭락장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도 매수하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더 매수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총 매수 금액은 10% 담았는데 하락 없이 30% 정도 급등했을 때 추가 매수는 어떻게 진행할까? 이게 최근에 아프레 TV나 M게임이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사랑하는 종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런 상황이었죠. 좀 담았는데 갑자기 쭉 급등했잖아요. 인바디도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계속 올라갈 것 같죠. 근데 다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거 다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추격 매수해서 계속 더 오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약간 도박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가격선을 딱 정한 다음에 이 떨어지면 사기 시작해서 쭉쭉쭉 사고 올라가면 사대 여기까지만 사라 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면 좋죠. 추격 매수하면. 근데 올라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샀어요. 위에. 자기가 살려는 가격 위에. 근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면서 떨어질 바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 TV가 제가 7, 8년 만에 말하는데 6만 1,000원까지 떨었단 말이죠. 그럼 계속 매수했어요. 근데 막 다시 또 9만 후반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 다시 또 9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가장 최근에 또 이제 8만원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만 위에 막 충매수 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 20%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정해서 해야 돼, 이 가격을. 그래서 이 아래에서만 사고 올라가면 안 산다. 근데 다시 올라가면 또 아쉽겠죠. 근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떨어지면 살 수가 있잖아요. 이 가격 아래에서. 그쵸? 그래서 그런 원칙을 그냥 실행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이 날라갔다. 그러면 자기 게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최근 고려제약의 치매 치료약을 퇴시했는데 그 제품이 14%. 큰 거죠. 엄청 커요. 예전에 옵투스 제약이 매출 하락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매출 다음 분기에 확정인데 가급적 매도를 권유합니다. 매도 권유. 왜냐면은 매출 하락은 거기에 걸맞는 판가미가 있을 텐데 발주 하락에 걸맞게 판가미를 물론 이제 뺄 수 있는 게 관리비나 뭐 이렇게 필요한 걸 뺄 수도 있겠지만 매출 하락은 기본적으로 영업이 무조건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가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플러스인 상황이라면 매도 치는 게 낫죠. 아니면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죠. 왜냐면 더 떨어지면 더 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하락은 가장 악재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매출 하락하면 좀 그래서 지금 매출 하락 정말 아예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요. 또 보니까 진짜 포트폴리오 문제하고 현금 보유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이 물어보시네요. 뭐 이전 제가 다시 언급하면 2, 30%는 필연적으로 다른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연계 계좌 말고 다른 은행에 넣어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은행에 넣어놓으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그 은행에 좀 높은 이자가 있는데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다른 은행에 넣는 걸 고은유합니다. 고은유. 그래서 이 다른 은행에 넣는 것은 1년에 한 번 꺼내 산다 이런 마인드로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 계속 다 지금 이거 엄청나게 많이 부르는 이유가 저 같은 상황인 거죠. 폭락장인데 현금이 많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많이. 그게 아쉬워서 이런 말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는 20, 30%를 현금을 앞으로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나중에는 20, 30%를 전체 포트 중에 다른 은행에 넣는 거예요. 연계 은행이 아니라 그 중동 계좌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꺼내 쓴다 이런 마인드로 그게 최고 같습니다. FMC 이게 이제 FNF 홀딩스하고 FNF하고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FNF가 실적이 많이 이제 과실적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자본을 나눠갔는데 FNS 홀딩스하고 FNF가 있잖아요. 근데 홀딩스에 자본을 많이 가져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은 얘가 벌어요 많이. 얘는 이제 지주회사니까 홀딩스는. 근데 자본을 얘한테 많이 줘버렸단 말이죠. 이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 FNF 홀딩스 가져. 그러면 얘가 자본이 적잖아요. 그죠? 자본 같은 순이익인데 순이익이 많이 100억을 쳐요. 근데 자본이 많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잖아요. 근데 이 10% 1000억이 자본이고 순이익이 100억이면 ROE 10인데 이게 만약에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500억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럼 순이익이 자본 500억 대비 순이익이 100억이면 ROE가 20이잖아요. 그래서 좀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수익성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 효과가 있는 거. 그래서 ROE 지금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은 아쉬운 종목이죠. 이전에 시총 1000억대짜리가 지금 5조까지 나갔잖아요. 하지만 이 실적 좋은 FNF 실적은 이전치 밖에 안 보이는 이유는 분할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의할 사항은 자본을 FNF 홀딩에 많이 가져가서 FNF 자본이 적기 때문에 ROE가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금융주는 보아야 하는지 금융주 대부분 투자하지 말라 그래요. 금융주 예외 종목이 있어요. 매출 관련 종목 워낙 탁월해요. 얘네들은 ROE가 정말 탁월해요. 다른 국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 2, 3년 동안 얘네를 빼고 나머지 종목은 기본적으로 외인인 금융들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욕심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돈 아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조를 운영하는데 2, 3% 먹으면 적은데 100조를 운영하는데 2, 3%면 크잖아요. 그런 방식이에요. 외인들은. 그래서 금융주에서 몇 프로, 2, 3% 먹더라도 2, 3% 먹진 않죠. 기업은행 엄청 많이 먹죠. 배당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만족하는 이유가 많은 돈을 박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들은 금융주가 그러니까 좀 무의미한 거죠. 왜냐면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10년 이 금융주 보면 10년 주가 올라간 거 보면 거의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신 이제 탁월한 메리츠 자산 이런 종목은 다른데 대부분 금융주는 주가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크게 변화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사는 게 좋고요. 금융주 분석하기 힘들어요. 대가리 책에 나오죠. 금융주 분석하기 힘들다. 리스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면 길어지는데 국가가 많이 좌우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주가 국가가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성을. 근데 뭐 배당이 뭐 10%다. 그러면 뭐 사는 거 뭐라 않죠. 배당이 10%인데 주가가 싸다. 기업은행 만약에 10%다. 그럼 모를까. 그래서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왜냐면 모르게 그걸 떠나서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최근 10년 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매매 안 하길 바라고. 근데 카페장, 뭐 가투스 카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몇백억 있으니까 분위기 살 수 있죠. 그래서 뭐 10% 준다 확정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100을 안 받겠지만 뭐 100을 받는다. 그럼 10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분들은 금융주 할 가치가 있지만 금액이 적은 분들은 금융주를 꼭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봐야 되냐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기업에서 투자부동산이 재무상태표에 확인된 경우 관련 토지의 주소를 알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를 근거로 정정 시총을 계산한 산식이 있을까요? 보시면 우선 제가 이제 블루콤이라는 회사를 이야기할게요. 블루콤에 보면 수익성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그 투자 부동을 샀죠. 여기 보시면 지난 이게 지금 2020년도에 표출 기사인데 제가 뭐라 했냐면 블루콤 투자 부동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떴죠. 2020년도 기사긴 한데 작년에 2019년도에 투자 부동 매수했죠. 제가 이제 거기 가봤거든요. 제 아는 전업하는 동생하고. 근데 꽤 커요. 꽤 커.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주요 시설 나오고 이게 관련 기사를 쳐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더베이라는 유로 사이트 뭐 이게 유로일 거야 아마. 거기서 알 수 있고 청원 뭐 알고 싶다면 거기 IR 담당자에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유로 사이트 봐도 되고 뭐 과거 이렇게 블루콤 투자분들 치면 뜨니까 그걸로도 알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 뭐 비아시 보면 비아시는 뭐 비아시 쳐볼까요? 비아시 보시면 근데 여기 나 비아시 투자분들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뜨니까 이거만 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이 투자 분상이 의미 있는 것은 시총이 조그만 종목이에요. 막 몇 주짜리 이런 거 말고 이거 보면 BIC 비추는 거 엄청 뜨죠. 이거 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블루컴은 몇백억이 있어요. 시총이 몇백억이었는데 한 1000억짜리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투자가 솔직히 좋다고는 왜냐면 수익 가치가 안 나니까 보통 투자 분산은 수익 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쳐보시고 또 보시면 이제 생각나니까 한번 볼까요? 도전 비전 투자 분산을 샀거든요. 저것도 볼까요? 여기 안 뜨네요. 도전 비디오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건 그냥 IR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리스트 좀 알려주라. 소지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도전 투자 부동산이 중요 이렇게 거기다 내게 뜨는 경우 많죠. 이렇게 관련 그렇죠.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우선 관련 기사를 보시고 여기도 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더벨이라는 것도 있고 IR 담당자한테 공짜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를 근거로 제가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주식 처음 공부할 때 왜냐면 이거 적정 시총을 딱 산정한 다음에 그 시총보다 비싸면 사고 비싸면 사지 않고 싸면 사고 이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매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자산 가치하고 수익 가치 많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산가치 대비해서 싸려면 PBR을 주로 보거든요. 물론 두 가지 다 보지만 이 수익가치가 훨씬 중요해요. 제가 자산가치 언급될 때는 동식물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현금이 500억이 있겠는데 시총이 300억이다. 말 안 된다.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적정 시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그 현금 자산이 500억인데 500억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금 자산, 현금 자산은 똑같은 거니까 거의 형체만 다르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 가치가 뭐 현금 500이면 적정 가치 500이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적정 가치 계산법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죠? 이것보다는 결국 세 가지 벌어있잖아요. 하나는 수익 가치 대비 이 자산 가치는 다른 문제예요. 저시총에서 먹히는 거고 큰 시총에는 안 먹혀요. 그래서 좀 이제 이 저시총에서만 먹히는 거니까 이제 대부분 종목은 수익 가치 대비 ROE 얼마냐 봐가지고 PBR 퍼 보시고 당연히 퍼 아래야 돼요. 퍼 10 아래야 되고 대신 이제 퍼 ROE 30%보다 20짜리는 퍼 10보다 훨씬 낮은 걸 사야 되죠.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 왔다 갔다 했으면 최근에 산 사람보다 이게 싸게 산 건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싸게 본가. 그래서 절대적 기준, 절대적 기준 하나 보고 상대적 기준 두 가지 보고 그게 훨씬 나아요. 그 이상 노하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총을 계산하는 산식은 있으면 다 하고 싶죠. 왜? 그 아래면 사고 그 위면 팔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련 책도 읽어봤는데 다 누구 책을 다른 사람 책을 베껴가지고 너무 어려워. 제가 뭐 VIP 담당 그 직원이 쓴 것도 봤는데 그 자기도 모르고 쓰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을 누가 사내야 되는가, 누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걸 관점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산가치, 수익가치 다른 문제고 자산가치는 저희 시총에서 먹히는 방법이고 큰 시총은 자산가치를 보면 안 돼요. 수익가치 봐야죠. 큰 시총인데 자산가치 보고 돈만 사겠어요? 안 사요. 그때는 거의 수익가치, 주식은 수익가치가 최고예요. 자산가치 감안한 것은 저시총일 때 먹힌다. 그 말 한 거죠. 그래서 적정 시총을 산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매길라 하는데 현금 뭐 DFC인가 뭐 하는데 그런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좋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지 않냐 이런 것을 희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세상에 없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제가 말해요. 상대적으로 우위성 있는 종목을 사는 거라고. 주식은 돈만 사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종목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종목을 갖고 있을수록 미래에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리는 것도 정당화되니까요. 목돈을 사고 분할매수 할 때 포트폴리오 비중. 내가 지금 글자를 잘못 쓴 것 같은데. 특급 종목 10개를 5%씩, 중특급 6개를 2%씩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럼 안 되죠. 3개 나오죠. 종목을 10종목 살려는데 10%씩 10종목 사느냐? 아니죠. 더 탁월한 종목에 비중을 치러야지, 비중을. 대신 이 더 탁월한 종목은 저희 시총이 몇 년에 한 번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일반적으로. 그래서 평상시에 이 엄청 탁월한 기업을 저가에 못 사요. 이렇게 딱 떨어지게 10개나 6% 이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더 좋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다. 수익성이. 그러면 가격이 싼 종목을 더 비중을 실어야죠. 그렇지. 딱 떨어지게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종목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책에도 나오지만 좋다고 생각해서 10%씩 일종을 사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종목,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종목에 또 비중을 더 싣고 좀 덜 떨어지는 종목이라든지 수익성이 좀 덜 나는 종목을 좀 더 덜 사는 이런 방법이지. 일률적으로 특급 종목, 10종목은 50%씩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특급 종목 속에도 더 싼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더 많이 사고 덜 싼 종목은 좀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더 싼 종목을 여러 번 매수해서 평당을 낮춘 작업을 했는데 덜 싼 종목 샀는데 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싸게 종목이 올라가면 수익 나면 덜 싼 종목을 사가지고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옮기면 되잖아요.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 내고 싸게 산 종목 수익성 낸 다음에 여기서 일부를
덜 싼 종목을 사가지고 물렸을 경우에 추가 매수해가지고 얘도 평단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5% 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좋은 종목이 정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더 좋은 기업이 있고 더 좋은 주식이 있잖아요. 더 좋은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높여야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좀 긴데요. 오늘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저희 그 수강생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하는 사람이 고민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했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주말이 정말 빠른데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